자, 보험에는 정말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그중에는 우리가 다쳐서 병원에 가거나 입원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흔히 말하는 실비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기업들이 직원 복지를 위해서 뭐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이런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곤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 중에는 뭐 본의 아니게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 이 두 가지 모두 가입한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단체 실비와 개인 실비의 보험료를 둘 다 내는 그러니까 보험료가 이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손해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의 불만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단체 실비보험과 개인 실비보험 중 그 두 가지 보험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이러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보험 용어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보험과 관련된 법적 용어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험사는요, 보험회사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나중에 지급할 곳인 보험회사가 보험사인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계약자가 되는 경우가 뭐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약자는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을 계약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피보험자는요, 보험과 관련된 보장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적 보험인 경우에는 그 다친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자동차 보험처럼 물적 보험인 경우에는 자동차가 뭐 자동차라든가 물건 아니면 건물 등이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따로 적지는 않았는데요. 자, 보험료는 매달 내는 돈을 의미를 하고 반면에 보험금은 회사로부터 우리가 받는 돈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 사기가 아니라 보험금 사기라고 하죠. 보험금이 우리가 받는 돈, 보험료는 우리가 내는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 문장씩 읽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재 씨는 서울 화재로부터 매달 20만 원짜리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을 들었다. 자, 여기서 김경재 씨가 보험료를 내기로 했으니까 김경재 씨가 보험 계약자인 것이고요. 보험료를 받고 또 나중에 보험금을 주기로 한 서울 화재가 보험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 내는 돈인 20만 원이 보험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소유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을 받는 거니까 그 건물이 피보험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김경재 씨 소유 건물에 불이 났고 김 피해액은 1억 원으로 계산이 되었다. 김경재 씨는 서울 화재에 보험금을 청구를 했고 김경재 씨 통장으로 9천만 원이 들어왔다. 자, 여기서 김경재 씨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 통장의 예금주인 김경재 씨가 보험 수익자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통장으로 들어온 9천만 원이 보험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물적 보험 말고 인적 보험으로도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재 씨는 서울보험으로부터 매달 20만 원짜리 자신의 아들 김경영에 대한 실비보험을 들었다. 자, 여기서 김경재 씨가 가입을 했고 또 돈을 내기로 했으니까 김경재 씨가 보험 계약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달 내는 20만 원이 보험료,
그리고 20만 원을 받고 나중에 보험금을 주기로 하는 서울보험이 보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김정재 씨가 했지만 자신의 아들 김경영이 다칠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김경영, 그러니까 아들이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아들 김경영이 놀다가 팔이 부러졌고 병원비로 40만 원이 나왔다. 김경재 씨는 서울보험에 보험금을 청구를 했고 아들 김경영의 통장으로 36만 원이 들어왔다. 자, 여기서 아들 김경영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돈을 내는 아버지가 아니라 돈을 받는 김경영, 즉 아들이 보험 수익자가 되는 것이고요. 통장으로 들어온 36만 원이 보험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보험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뭐 어디 가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생명보험은요,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일정 연령이 되면 보험금을 받는 이러한 보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종신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신보험이라는 것은 살아생전, 그러니까 살면서 계속 보험료를 내다가 이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사망한 직후에 보험금이 나오는 이러한 보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망보험을 종신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은 사망한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유족을 위한, 유족의 생계를 위해서 지급하는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금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금보험은 우리가 젊을 때, 그러니까 돈을 계속 버는 그런 시기에 보험료를 매달 납부를 했다가 일정 연령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 60세가 되면 20년 동안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받는 그런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렇게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뭐 은행에서도 판매하는 연금 상품이 있습니다만 뭐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지급하는 금리보다 1에서 2% 정도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실비보험이 마지막 네 번째 보험입니다. 이 실비보험은 피보험자가 다쳐서 뭐 병원비가 들거나 입원을 할 때 그 비용을 주는 보험을 우리가 실비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실비보험에는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하나는 단체 실비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 실비보험입니다. 단체 실비보험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회사가 가입해주는 그러한 실비보험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단체로 가입하고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개인 실비보험보다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체 실비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를 살펴보니까요. 2016년 말 기준으로 이 단체 실비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 약 428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왜 단체 실비보험과 개인 실비보험 중복 가입이 문제인가요? 여러 개 가입했으면 보험금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비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험회사에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는데 모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한다고 이곳에서 100만 원, 저곳에서 또 1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총 합쳐서 1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 단체 실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고 또 개인 실비보험도 따로 가입된 상태라면 보험료는 매달 두 곳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은
한 곳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혜택에 비해서 보험료가 이중으로 빠져나간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체 실비 보험과 개인 실비 보험 이 두 개에 가입된 중복 가입자가 118만 명이더라 이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18만 명의 중복된 보험료를 계산을 하면 뭐 적게는 뭐 몇십억, 크게는 몇백억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체와 개인 실비보험 모두 가입된 경우이신 분들은요, 일단 개인 실비보험을 해지를 하고 단체 실비보험 혜택만 받다가 나중에 한 나이가 들어서 퇴직하고 나서 새롭게 개인 실비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이중으로 나간다는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뭐 대신 퇴직 후에 개인 실비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퇴직한 이후이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과거에 회사 다니면서 아팠던 병력 때문에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퇴직 후에 개인 실비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 실비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가장 저렴한 보험을 선택을 해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아무리 적게 낸다 하더라도 보험금은 한 곳에서밖에 못 받는데 보험료는 두 군데다가 내야 하는, 그래서 뭐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자, 근데 고맙게도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아마 단체 실비보험과 개인 실비보험의 보장 내용이 완벽하게 똑같은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단체 실비보험의 보장 내용이 좀 적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 실비보험의 보험료 중에서 단체 실비와 개인 실비 중 이 두 가지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굳이 개인 실비보험을 해지할 필요 없이 중복되는 부분은 단체 실비에서 혜택을 보고 중복되는 부분은 단체 실비에서 혜택을 보고 혜택받지 못하는 부분만 개인 실비로 따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은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단체 실손에서 보장하는 것은 상해 입원과 질병 입원인데 개인 실손에서 보장하는 것은 이 상해 입원과 질병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도 보장된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아예 개인 실손 보험을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포함된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이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중복되는 부분인 상해 입원과 질병 입원에 대한 보험료는 단체 실손에서만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개인 실손에서는 통원과 관련된 보험료만 납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예전보다 개인 실손 보험의 보험료는 줄어들게 되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겁니다. 대체한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 실손 보험에 가입을 하고 이 개인 실손 보험에 관련된 보험료를 1년 이상 납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개인 실비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해지가 아니라 중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퇴직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개인 실손 보험을 가입한 회사에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예전 같은 경우엔 뭐 까다로운 좀 심사가 필요했지만 이 정책이 적용이 된다면 까다로운 심사 없이, 그러니까 무심사로 개인 실비보험의 중단분을 재개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역시 조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전환하기 1년 전에 받은 보험금이 200만 원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이하도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암이나 백혈병, 고혈압 등 10대 중대 질병에 대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요. 네, 그러니까 1년 전에 받은 보험금이 200만 원 이하, 그리고 10대 중대 질병에 대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된다고 개인 실비보험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개인 실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심사가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신 이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하게 된다면 별다른 심사 없이 그동안 중지했던 부분에 대한 개인 실비보험료 납입이 재개가 가능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조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개인 실비보험 전환을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계속 개인 실비보험 재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질병이 걸려서 뒤늦게 전환 신청을 하는 이러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이 붙은 것이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개인 실비보험의 납입 중단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보통 단체 실비보험의 최대 보장 금액은 3천만 원인 반면에 개인 실비보험의 최대 보장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5천만 원입니다. 자, 물론 보통의 경우에는 보장 금액을 초과할 정도의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좀 없을 뿐더러 동시에 그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부담금이 높은 중병에 걸렸을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큰 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8천만 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단체 실비보험만 가입을 했다면, 그러니까 개인 실비보험을 중단을 하고 단체 실비보험만 가입을 했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3천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병원비는 8천만 원인데 보장 최대 금액인 3천만 원밖에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복 납입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단체와 개인 실비보험 모두 계속 그냥 가입하고 있는 상태라면 8천만 원 중에서 단체 보험의 최대 보장 금액인 3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천만 원을 받고 부족한 금액이 5천만 원. 이 부분은 또 개인 실비보험을 통해서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 실비보험 납입을 중단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력이라든가 아니면 매년 건강검진을 꼼꼼히 받으면서 개인 실비보험을 중복 납입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년 꼼꼼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자, 지금까지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